다음은 주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동향보고를 국본의 민주웅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주웅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날 1월 20일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은 이 대검찰청 앞에서 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산혁명 저지 국민고발단 1차 고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신 분 3,805명과 함께 이재명을 내란 및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재명을 고발을 해야 되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검찰이나 또는 사법부는 상당한 기회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법 연구회나 또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고발을 통해서 전 국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전 국민이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산혁명을 저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 함께 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약 70명에서 90명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3일 날 이재범 교수와 김병준 교수가 주최하는 장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이 자교모에서 중국 공산당 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자, 국내 정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 여러분들 다 각자 느끼는 게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폭력을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들은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방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를 저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총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저들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서부지방법원 사태에서 불을 지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방어로서 서부지방법원이 활활 타오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TV와 언론과 모든 활동을 해서 우리 태극기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매도해서 국민과 바로 격리시키는, 이렇게 저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방어가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도하였지만, 당시에 불순 세력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선동을 했던 사실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당시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상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보니까 웬 여자가 5.18 당시에
그 선동했던 전옥주라는 여자와 똑같이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 사람의 마이크를 뺏어서 쫓아버렸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도망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이 민감한 집회 상황에서 폭력을 저들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폭력을 유도하고 선동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재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집회 주최자나 또는 주요 인사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면 저들은 더 큰 폭력으로 우리를 진압하고 그 명분으로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다 말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폭력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부지방법원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이 차은경이죠. 예, 5.18을 규명하고 또 5.18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현재도 5.18 진실투쟁을 하시는 재미교포 김대령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대령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반미 촛불령 최은경의 정체 설사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차은경 그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 두고두고 기억해 둬야 할 악명 높은 이름이다. 이 여자는 판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겨왔고 완벽한 좌존비 판사였습니다. 여기에는 XS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서부지방법원이 종북 좌익 세력의 소굴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차은경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2024년 12월 7일 탄핵 찬성 집회 이제 시작이다. 우린 지지 않는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탄핵될 때까지 출근하겠다.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법을 집행하는 판사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야 할 판사가 종북 좌익 세력 이재명 세력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문제는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차은경과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이 정도 포옹이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제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령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이놈은 2017년 9월에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놈이다. 만약 한 명이라도 여성을 포용한 계엄군이 있었다면 크게 처벌하려고 했던 놈이다. 나는 문재인이 정수기를 포용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놈과 차은경이 무슨 관계이기에 사람들이 보는 있는 데서 기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진한 포옹을 한 것이었을까? 차은경과 엉큼한 문간첩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껴안는 관계였으니 이런 여자에게서 무슨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김대령님께서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령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반대다. 그러나 벽화만 보아도 이 벽화가 서부지방법원에 벽화가 야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벽화만 보아도 악령의 전당이 분명한
서울지방법원은 이 벽화를 보니 영적 청소가 필요한 곳이었다. 악령의 전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는 아닐 테니까. 네. 자, 세 번째, 공수처 앞에서 분신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분신하신 김태곤 애국자님께서 화상전문병원, 한강성심병원이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엿새째인 지난 1월 20일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잠시 모두 일어나서 우리 김태곤 애국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예.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홀로 분신하신 우리 김태곤 애국자님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허용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동현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당외 당협위원장, 당회뿐만 아니라 이 고발은 국민의힘 전 위원장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은 1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가수사본부와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고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경찰, 그 다음에 국수본, 공수처, 이들은 전부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국수본과 경찰, 공수처를 통해서 공산혁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 입장에서는 반가울 따름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대각성을 통해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산혁명을 저지하는 데 함께 해야 됩니다.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문형배의 충격적인 과거. 이재명과 절친이라는 문형배, 대한민국 헌법을 상당히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복과 문정인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요.
파이낸스 투데이 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23일 제보 및 취재를 종합하면 문영배는 좌파 성향 스피커로 가짜뉴스로 무리를 빚는 김어준의 SNS를 팔로우하며 안기령 등 민주당 소속 인사를 다수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더 주목할 점은 문영배 재판관이 과거 선관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부정선거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 출신으로 진주 선관위원장을 지냈었고 선관위원들과 어울려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7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거는 이 문영배 과거 블로그 일기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관위 업무를 받았다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내용에서 자기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문영배 재판관이 선관위와 관련된 부정선거 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을 시키려고 또 헌법재판소에 자기들 사람으로 다 차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요하나만 더 문영배 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성향에 몰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론 기일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불법적으로 검경의 수사 기록을 요구했으며 내란죄가 변론 논의에서 빠졌음에도 사건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변론 기일을 강행했다는 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족수를 채우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는 점은 논란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투명성과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특히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8년) 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7년 전 상황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공항 참사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9명 사망자 중 단 한 명의 시신도 국민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의문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영상도 컴퓨터 그래픽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안공항에 갔을 때 곡소리도 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닥친 스텔라이저인가요? 그 뒤쪽에 잔해만 있을 뿐이지 앞쪽에는 잔해가 하나도 없이 깨끗했다. 자, 아메리카 세계사, 이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탄압을 받아서 이들의 유튜브가 다 폭파됐습니다. 사건 현장도 철저하게 은폐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과 가덕도 이재명 사건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지금 무안공항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완금 잼버리 사건도 그렇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이해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5.18 사건은요, 1981년도 대법원의 폭동으로 판결이 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1997년도인가요? 또 대법원 판결을 따로 내서 민주화로 만들고,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고, 그리고 5.18 특별법을 이들은 만들어서 현재 5.18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미체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종북 좌익설에 의해서 적화된, 장악된 그 현실에 대한 증거는 사고 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정당, 자유인체제를 수호할 정당, 우리를 대변할 정당, 국민의힘이 다 적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국민의힘 강령을 한번 보십시오. 당헌, 강령. 그 강령에 들어보면요,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유미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5.18, 제주 4.3 등등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건들로 상당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달렸을 뿐이지 이들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강령은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이 틀리다, 그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요, 대통령이 구속됐고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개헌을 하자, 개헌. 그리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언론사들은 현재 대선 주자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게 다 신신의 가수하시죠? 여러분,
신신의 가수 이거도 짜가 저거도 짜가 모두가 짜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왜? 기승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냥 결론만 갖고 말씀드리니까 여기가 무슨 가짜야? 바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심하는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다. 북한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사일 쏘고 대남 방송하고 서면서 받고 남조선길에 그러면서 우리를 무진장 비판하고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죠? 왜 조용하죠? 북한이 왜 조용합니까? 북한은 말입니다.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5일날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쪽 한국 이름도 한국에서 이 뭔가 사태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정선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서 가장 이 보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무기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김재형 대표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구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 부정선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말 인성도 훌륭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인격체로 완벽한 인격체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지나친 표현이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부정선거를 규명하다가 대법원과 싸우다가 의문사를 당하셨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사전선거를 하고 전자개표기가 있고 이 부정선거가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박치한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띄우고 헌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들이 다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체포를 당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죠. 대통령은 내무 외환의 죄위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세력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탄핵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속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장을 6명을 다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광고가 다 없어졌어요. 이재명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이가 공산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카톡 검열이 아니라 아예 집회도 못합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이렇게 한 신문사에 광고가 하나도 못 들어오게끔, 광고가 하나도 실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죠? 자기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여론조사 업체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톡 법률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들 세력에 기만 신전에 의해서 완전히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그냥 둘 중 하나입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저들이 현재 추진하는 모든 것은 기만심리전이다. 저들은 6천 골단의 전략을 현재 쓰고 있다. 나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편이 나의 살을 베이게 나는 적들의 뼈를 자른다는 6천 골단.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의 이 대한민국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저들의 공산혁명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비폭력, 일단은 비폭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종대로 사게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바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귀환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친구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말씀하신데요,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바로 자유를 우리 자유대한민국 스스로, 자유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지키고, 우리가 자유를,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상황 보고를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립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행정부를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제거해내고 누가 우리 행정부,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죠? 네, 국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누군가요? 불법으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들이 시중은행장 6개 시중은행장을 불러다 모아놓고 불러다 모아놓고는 은행장님들 보니까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모 은행이 광고를 많이 하시네요. 그게 어디예요? 국민은행. 바로 광고 중단하니까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광고 없이 신문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니까 모두들 다 굽신굽신 꼼짝 못해. 자, 그러면 우리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나오시는 애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국회 앞으로 가서 내란숙의 이재명이를 체포하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집회 방해하시는 분들, 나라를 사랑해서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와서 집회 방해하지 마시고 내란숙의 이재명이가 있는 국회 앞으로 가셔서 이재명 체포하라를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이재명을 체포하라! 내란숙의 이재명을 체포하라! 내란숙의 이재명을 체포하라! 네, 여기 와서 집회 방해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국회 앞으로 달려가셔서 이재명 체포를 외치고 불법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외치십시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외치셔야 하는 겁니다.